네, 이번 시간에는 대전그린섬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시 집중 빌드업 9개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그린섬 원장 김송형이고요. 지금부터 PPT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9년도 작년에 그 주요 대학교 이제 경쟁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공예보다 조금 낮았던 경우가 생기는데, 요거는 뭐 국민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예과에서 파생되는 학교들 중에서 진행될 수 있는 학교들이 디자인과에서도 있지만 이제 공예과에서도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디자인과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공예과로 좀 쏠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뭐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수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지는 않고, 일단 건국대학교가 그 수시 모집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이 다른 학교들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거라는 건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명지대학교는 80대 1, 동덕여대는 70대 1, 성신여대 44대 1, 서울여대는 85대 1, 그다음 단국대학교는 41대 1, 경희대학교는 47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학교들이 대전그린섬에서 좀 주요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내신 반영과 점수 공개가 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있고요. 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2.4등급, 뭐 국어 영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는 이제 3.6등급까지 커트라인이 좀 적용됐었고, 과기대는 2.7, 숙명여대 2.7, 중앙대는 뭐 3점대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1차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의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전형 기간은 이제 3달 정도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0일까지인데 뭐 대부분은 수능 전에 발표가 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최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이때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0일 이후에는 이제 정시원서를 접수를 바로 하게 되고요. 수시 모집은 마지막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12월 달까지도 추가 합격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때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에 대한 내용을 보신다면 뭐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좀 비슷한데, 졸업연도 제한이 폐지된 학교들이 이제 국민대하고 이제 경희대학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국대 서울은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됐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티어 전형에서 검정고시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검정고시들이 이제 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내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부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가능하고, 시각 디자인과 인원이 조금 더 확대가 됐다. 2명 정도 확대가 더 됐다. 아무래도 이제 정시 쪽에서는 좀 2명 정도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네, 한양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디자인 단일 실기로 발성과 표현이 이제 택일에서 빠지게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입상 실적이 60%, 근데 이제 입상 실적이 한 80%로 늘어나는 바람에, 예전에 저희가 합격시켰을 때는 대부분 3점대, 국어 영어 사회가 한 3점대 정도 들어와야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성적이 조금 낮아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경희대하고 중대하고 뭐 동덕하고 이렇게 이제 서류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있는데, 그런 데는 대부분 한 2점대에서 1점대 정도는 내신대를 받아줘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과가 이제 6명으로 좀 줄고요. 공예는 17명으로 좀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능 등급이 2등급, 내신이 2등급 이런 학생들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홍익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 비실기 전형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정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수능은 2등급인데 내신이 5등급, 뭐 특목고라든지 뭐 이렇게 고등학교가 좀 센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내신 점수가 이제 좀 낮은데 수능 등급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서울대만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정시에서 국민대, 고려대, 성균관대, 과기대 뭐 이런 정도까지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은 5등급인데 내신이 2등급인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도 있죠. 뭐 예고라든지 실업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내신 따기가 조금 쉬운 학교들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시 지원에서 최저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수시 내신 등급에서 커트라인이 있는 학교들을 쓰는 게 많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등급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5등급이 넘는 학생들이죠. 대부분 이제 미술학원에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제일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학교들, 이런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권에서 쓸 수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동덕여대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울여대는 이제 실기 100이고요. 네, 평택대학교도 실기 100이고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기 10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3, 4개 정도는 굉장히 실기 퍼센트가 높은 대학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대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전 지역의 학교들을 이제 쓰게 되죠. 나머지 6개 중에 한 2, 3개 정도를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수시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2학년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반을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학년 2월달, 이게 내년 2월 2020학년도 2월달이 되면 3학년 월반이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정시반과 수시반을 구분해서 일정을 구분하게 됩니다. 5월에서 8월까지는 이제 실기대회, 지금도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참가하면서 실수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내가 진행해야 될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여러 개의 학교를 나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는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횟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합격한 2019년도에 서울여대 실기 10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하고 내신이 5등급이 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인 대학인데 작년에는 많이 붙었죠. 한 학원에서 3명의 합격생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제 합격을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맥주병과 병따개를 이용해서 힘을 표현하시오,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요새 이제 기초 디자인의 유형이 조금 더 사고력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도를 답습하는 것보다는 어떤 주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잘 이용해서 연출이나 화면 구성을 통째로 조금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신여대, 작년에 이제 자동차와 안경 라이터를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산디과에서는 주제어가 자주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정시 때 주제는 또 파격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조금 긴장을 하면서 여러 유형으로 좀 준비해야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제어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고요. 요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런 느낌을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속 출제되는 주제에서 주제어를 보신 후에 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기존의 기초 디자인에 끼워 맞추는 구도 연출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재를 보고 그다음에 주제어에 대한 부분을 잘 접목을 하셔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바꿔줘야지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준비 과정에서 뭐 예시작들인데요. 연필하고 연결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긍정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 연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찻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필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채택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스 과자를 이용해서 깊이라는 주제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식으로 깊이가 느껴지는 어떤 단층적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공간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그런 화면 연출을 먼저 한 후에 이제 뭐 주제부 포인트에서는 에이스 그 메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는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면 연출에 대한 다방면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장갑을 이용한 화면 구성인데요. 목장갑을 이용해서 가벼움을 표현하시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낙엽잎이 이렇게 날아가는 어떤 뷰를 현상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에서 풀리는 가벼움과 그 다음에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상반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주제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확실하게 어떻게 표현했는지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연출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서울여대나 이제 좀 주제어가 있는 기초 디자인, 숙명여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성신여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연결이라는 주제인데요. 연필과 연필깎이 종이를 이용해서 연결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주제부에 대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화면 구성 역시도 연결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메인에서 연필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진행됐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쉽도록 진행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집중과 확산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에 대한 어떤 통일과 하나에 대한 변화, 나머지에 대한 통일과 하나에 대한 변화,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만 어떤 직관적인 내용으로 화면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 외워서 하는 부분과는 좀 차별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중과 확산이라는 주제고요. 이건 신발끈을 이용해서 이제 확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그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리의 이동, 종을 이용해서 소리의 이동, 구슬하고 종을 이용해서 소리의 이동이라는 주제인데 그거에 대한 소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평면적으로 잘 나타낸 부분이고요. 강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예전에 어떤 핀포인트를 딱 정해가지고 주제부 구성하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연출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잔상이라든지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선재로 이용해가지고 나타내는 것까지도 주제부를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안과 박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균형이라는 좌울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주제어가 나온 상황에서는 특정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연출을 해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성신여대 정시에서 나왔던 주제인데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주제는 뭐 국민대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조형물을 이용해 가지고 뭐 질감 표현이나 이런 걸 좀 다르게 하면서 의자를 디자인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에 대한 부분을,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을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조형력 있게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의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다르죠. 기존에 기초 디자인을 했던 부분에서의
방법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연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숙명여대 합격작인데요. 네, 회전을 나타내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굉장히 좀 무리 없이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잘 하면서 이렇게 합격한 사례인데,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연습했던 부분, 네, 회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연습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쉽게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올 만한 주제는 굉장히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잘 안 내는 것 같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상했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동심, 이거는 균형. 아까 뭐 저울 같은 느낌 냈는데 이거는 좀 다르죠. 근데 뭐 공간에 대한 부분도 좀 너저분하긴 하지만 그런 주제어에 대한 부분 설명을 잘 해내는 게 이런 주제어에서는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향기라는 주제고요. 요거는 이제 소통과 단절. 소통된 부분은 이제 활력이 되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안 되는 부분은 메마르고 좀 좌절하는 느낌의 어떤 느낌을. 뭐 숙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소재가 좀 나와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허용이 되는데, 나머지 대학교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육대하고 숙대는 비슷하게 그냥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리퍼를 이용해서 흔적, 해변가의 어떤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고, 감성적으로 나오는 이제 파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그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대학교 합격작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앙대학교는 주제어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착실하게 질감 표현이라든지 안정된 구도, 그 다음에 위치, 면적 대비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한 학생들이 합격을 잘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붙은 케이스입니다. 거의 뭐 전날이나 전전날에 그렸던 내용을 잘 응용해서 그리는 편이고요. 대부분 이제 점선명 기반으로 나오는 상황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연출을 하고 강조될 부분이라든지 공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만 잘 좀 이렇게 숙지한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정시 합격작인데, 뭐 수시 내용 하다가 이제 좀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만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 실기대회에서 많이 이제 교수님들이 진행됐던 내용들이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을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사고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내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학원에서 익숙한 그림을 조금 배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아예 처음부터 다르게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 이런 그림들을 써먹질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물론 이게 뭐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는 또 통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건대에선 그렇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변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에 충실하고 주제어를 기존에 있던 주제어가 없는 기초 디자인이지만 주제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주제어가 안 나오는 거는 이제 패턴 그림이나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공간 구성 원투 포인트로 진행하는 거 말고요. 조금 더 소재를 특징을 잘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은 기존과 다른 학원들과는 다른 좀 더 좋은 기초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사례들인데요. 한성대학교에서도 뭐 주제어가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고요. 한남대학교도
굉장히 이제 반복과 변화되는 가운데에서 포인트, 성신여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한남대학교에서 합격한 그림인데 조금 기존에 있는 기초 디자인하고는 많이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어 연습을 좀 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좋은 조형을 바탕으로 일반대에서도 먹힐 만한 구성을 다시 재탄생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너무 이제 학원들마다 그림들이 비슷해지고 기초 디자인 유형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모건대학교, 당국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합격작, 재현작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기존에 있는 학원하고 패턴이 좀 다르긴 하는데 올해 역시도 좀 다른 유형의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에 대한 부분을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응용해서 진행을 할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더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PPT를 마치고요. 다음 부분에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